자, 오늘 주제는 시청자들을 향한 독설이라고 쓰고 보이고 증명하라. 쇼앤프루브 라는 주제를 좀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왜 이걸 독설이라고 썼고 왜 이걸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지금 간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평을 주시는 작품들 다시 보면 고민을 많이 안 하신 느낌이 들어. 분명히 어떤 영상에서 제가 강조했던 부분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잡고 나가야 된다, 이런 걸 다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된 느낌이라기보다는 뭔가 엉뚱한 데서 고민을 하고, 제 방송을 봤을 때 이해됩니다 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작가님들 이제까지 글 쓰실 때 이런 걸 고민해봐야 될 이유도 없었고, 고민해볼 일도 없었고, 그런 기회조차 없었잖아요. 그래서 고민의 방향을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걸 처음 겪어보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뭔가 얻어가는 게 있어야 저도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저 장사꾼이나 다름없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제 방송을 보셨다면은 증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시고 증명해라. 그리고 독자들에게 보이고 제 방송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독자들한테 보이고 여러분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이 길이 절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옳다는 것을, 그래서 이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고 싶었거든요. 다시 한번 제 강좌를 들으면서 얼마나 그런 기준점을 제대로 세우고 그런 방향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막막하시기 때문에 한번 더 짚어봅시다. 자, 1번. 자, 여러분들 웹소설 왜 쓰십니까? 우리 한번 리마인드 해봅시다. 이거, 자, 하얀 화면만 보시면서 그냥 멍만 때리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른 걸 다른 분이 안 써준다. 돈이 좋다. 재밌기도 하고 응습한 자. 이걸 제가 왜 말씀드렸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 웹소설 쓰는 이유가 자선봉사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수익 내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수익을 내고자 한다면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목표를 세워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걸 해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글 쓰는 법. 이게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떤 기준으로? 잘 팔리는 작품들의 수익 구조를 따라간다 얘기겠죠. 근데 지금 간평 요청해 주시는 분들 보면은 이 첫 단추부터 잘 안 되는 작품들 많습니다. 그래서 제 2022년 영상들 처음부터 편집본 봐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다 다 녹아 들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간략하게 지금 한번 기준을 세워보자 얘기니까, 제가 일단 기본기에 대해서만 강좌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실전편 이런 건 아직 시작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쵸? 마인드를 잘 가지고 간다 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웹소설 왜 써야 되지? 어쨌든 최종적인 목표는 수익이라는 데서 수렴을 한다 치면은 이 마인드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작품은 그냥 혼자 탄생하는 게 아닙니다. 작가가 있어야 탄생하는 거죠. 그렇다면 작가가 행복하고 기분 좋고 즐거워야 행복하고 기분 좋고 즐거운 작품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맨날 방에서 틀어박혀서 안 나오고 컵라면만 삼각김밥 이런 것만 드시지 말고 하루에 30분이라도 밖에 나와서 햇볕 쬐고 맛있는 집밥 해먹고 사람도 만나고 스스로 즐겁고 행복하게 자신에게 상을 좀 주세요. 이제까지 되게 힘들게 살아오셨잖아요. 고생도 많이 했고, 넌 커서 뭐가 될 거냐? 글로 뭘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응? 심지어 동료 작가들한테까지 너 글 진짜 재미없어 이런 얘기 듣기도 하고, 독자들 아무도 안 봐주고 댓글도 안 달리고 조회수는 안 올라가고, 맨날 공모전 냈는데 다 떨어지고, 투고했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도 답변도 안 오고, 그러니까 우울증이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늘 작품이 또 어두워. 뭐 주인공이 나오면 맨날 얘는 뭐 무기력해. 그냥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목표도 없고 즐겁게 살아야 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이 글을 보면 재미가 없어요. 맨날 다크하고 우울하고. 그러니까 작가님들이 이게 재밌고 뭔가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면 그래서도 그게 표현이 되거든요. 보는 사람들도 덩달아 더 즐거워져요. 그럼 그거를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작가는 누구보다 멋있어야 돼요. 진짜 머리에 포마드 하고, 안경도 되게 멋있는 거 사고, 옷도 되게 멋있는 비싼 명품도 입고, 바지도 벨트도
신발도, 시계도, 차도, 집도. 왜요? 그럴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누구보다 멋있게 하고 다녀야 돼요, 사실. 나의 이제 투자하는 돈을 아끼면 안 되는 직군이에요. 아니면 진짜 우울증 걸려요, 진짜로. 옷도 어디 막 목 늘어난 티셔츠 며칠째 입고, 뭐, 냉장고 바지 맨날 입고 다니고, 신발도 어디, 새카맣게, 때탄 신발만 신고 그럼 더 우울해요. 제가 어느 정도 성공하면서 처음 명품을 샀는데, 그 뒤로부터 명품 골라서 입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자신감이 생겨요. 내가 내 생에 대해서 좀 책임 좀 져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동기부여도 좀 해야 되고, 누구보다 멋있어야 돼, 진짜. 마인드를 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못난 사람들이 아니라고. 맨날 집구석에 처박혀서 글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창조자들이에요. 여기에 걸맞게 행동합시다. 우리 마인드도 그렇게 가지시고 내가 성공할지 안 할지 그런 건 다음 문제예요. 이 사람들에게 재미와 행복을 준다면은 여러분들 뭐 망할지 안 망할지 생각 안 해도 돼. 무조건 성공해요. 근데 전제되는 건 여러분들 스스로 삶이 재밌고 글이 재밌고 행복해야 돼. 왜 여러분들 글에는 왜 맨날 구세주가 등장해야 되는 거고 왜 맨날 뭔가 철학적인 게 이유가 들어가야 되고 왜 그래요? 좀 신나게 뛰어놀면 안 되나? 왜 여러분들의 그런 뭐 심리 상태를 주인공하게 투영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 보는 사람들도 그 기분을 전이받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마인드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간평 오는 작품들의 거의 8할 이상이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세상 우울한 게 다 거기 들어가 있어. 그냥 무슨 왜 이렇게 우울해 그냥. 예? 세 번째 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뭘 가지고 흥을 느끼는지 좀 아시는 작가들이 그거를 체득한 작가들이야말로 흥할 수 있는 기본기가 되는 거예요. 잘 놀 줄 알아야 돼요. 넷플릭스 뭐 우리들의 블루스나 뭐 아니면 요새 마녀2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방탈출 카페 이런 거 다 가보세요. 다 겪고 경험하세요. 재밌게 노세요. 놀 땐 노셔야 돼요. 잘 놀수록 글 잘 쓰는 작가님들이 많더라고요. 흰 화면을 봤을 때 두렵지 않고 그냥 바로 글 쓸 수 있는 그런 느낌들을 이게 받아 가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본인을 좀 믿어야 돼요. 내가 이 글을 썼을 때 이게 망하지 않을까. 아무리 욕 들어도 일단 글을 써야 되는 건 본인이거든요. 작가 본인. 그러니까 글을 쓰고 욕 먹으세요. 저한테 계속 도전하세요. 아, 봐주세요. 간평해주세요. 간평해주세요. 계속 봐주세요. 이렇게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저는 그런 게 좀 보이거든요. 이분이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고민을 했고, 고민을 한 그 결과값이, 이런 식으로 좋게 나오고 있구나. 그러면 저도 신이 나죠. 그러면 이게 더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그럼 이 작품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작품이 덩달아서 더 재밌는 작품이 되는 거예요. 일단 작가님들이 제가 방송에서 제시하는 거나 간평 해드렸을 때 피드백을 드렸을 때 제시하는 거나 이런 거에서 좀 여러분들이 그 기준을 확실히 잡고 그런 걸 좀 잡아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쫄지 말고 여러분들 자신 믿으면서 분명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간평 요청하시는데 왜 이렇게 본인을 그렇게 낮추시지 마세요. 뭐 총조 횟수가 뭐 2,000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괜찮아요. 아직 그 작품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뜻이잖아. 단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갔다. 와 30%씩이나 갔어요? 잘하셨어요. 그런 칭찬받을 어떤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진짜 잘하신 거예요. 그 길이 혹여 틀린 길이라 하지라도 그 길을 가봤잖아요. 꿈은 크게 꾸되 목표는 작게 가까이. 이거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난 대박 작가가 될 거야. 좋아요. 꿈 커. 좋아. 아주 좋아. 파이팅 해요. 근데 실제적인 목표는 내가 조회수가 100이 나왔다면 난 300까지 목표를 잡을 거야. 그래야 이 목표 달성하는데 여러분들 지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한 방에 올라간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확률도 있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그런 잠재력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한 걸음의 중요성의 작가가 오래 갑니다. 멀리 가고 제대로 가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작가님들 이 한 걸음의 중요성을 모른다면은 그대로 거기서 끝이 나는 경우 굉장히 많이 봤어요. 자기가 뭘 잘해서 올라갔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뭘 잘못했기에 그 악플이 달리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멘탈이 붕괴가 됩니다. 근데 차근차근 올라가는 작가들은
내가 뭘 잘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분명하게 깨닫고 그걸 또 수정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악플에 대해서도 천천히 맞고 가기 때문에 적응을 해요. 이건 무지성으로 다는 악플이다, 혹은 진짜 걱정이 돼서 다는 악플이다, 이게 분간이 되기 시작하고 흐름이 보이기 시작해. 댓글의 흐름이. 그래서 그 댓글의 흐름이 좋은 게 보이면 그걸 내 글에 적용시키면서 단단하게 올라가요. 그게 진짜 작가예요. 여러분들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실패한 게 아니에요. 성공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기죽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작품 뭐 안 나왔다고 해가지고 저 자세로 할 것도 없고, 내가 얼마나 그동안 고생했는지 알잖아요. 나한테 선물 주세요. 그리고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자, 여기까지 왔어. 그런데 난 되게 부족했던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아름다운 이별을 하고, 응? 차기작은 또 한번 다시 시작해보자, 도전해보자, 이 생각으로 하세요. 그게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제 강좌를 들으시는 모든 작가님들, 제 강좌를 들으실 때 아하, 이해가 된다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드시겠지만 희남을 봤을 때 여러분들 또 다시 공포증이 몰려들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조바심 내지 말고 하루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주면서 한번 쉬어가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렇게 좀 싸워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시한 어떤 이런 기본기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들였다고 해서 이해했다고 해서 그게 전부 이해한 거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자 한 게 100이라면 여러분들이 이해한 게 많이 이해하셨다고 해도 4, 5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되새김질을 하셔야 돼요. 좀 더 고민을 해보세요. 다각도로 좀 고민해보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여러분들 그 기본기가 쌓여가지고 진짜 단단한 작가가 돼요. 바로 성공하는 것도 굉장히 축하할 일이지만 사실 여러분들은 조금 쓴맛도 봐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천천히 그렇게 강해지면서 여러분들만의 어떤 무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거는 자신이 해왔던 거에 대해서 분명한 칭찬을 해줘야 된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혼자 있는 듯한 외롭고 고독하고 괴롭고 저 고통스러운 이 시간, 여러분들 언젠가는 보여주시고 증명해 보이시는 굉장히 판타스틱하고 미라클적인 그런 시간이 오길 바랍니다. 저한테 꼭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아셨죠?